한국군은 정말이지 놀라웠어요.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기계 같았죠. 내가 본 최고의 군인은 한국 군일 것입니다. 해외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군인들이 한국 군인을 보고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수행 능력과 개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에는 한국처럼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럿 있으며 특히 크로아티아의 경우 자발적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과 같이 완전한 징병제 구조를 가진 나라는 50여 개국 정도가 있는데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나 한국 군인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를 평가하는 데에는 여러 기준이 적용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실제 경험과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가장 최근에 치열했던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해서 약 8년 정도 파병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한국 군인은 그곳에서 공포의 존재로 불릴 정도로 많은 활약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군은 왜 그렇게 두려운 존재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업로드되었고 500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해외 커뮤니티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과 함께 근무했다고 밝힌 사람도 있었으며 아버지가 군인이었던 아이의 경우 군인 아버지로부터 당시 한국군들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해 들었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5나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그리고 한국이었는데요. 이들 중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으며 심지어 전쟁 후반기에는 전쟁에 파병된 미군보다 한국군의 규모가 더 컸을 정도로 파병된 한국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군은 약 8년간 베트남 전쟁에서 활약했으며 이 시기에 활동했던 한국군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적군은 한국군을 두려워했고 반대로 동맹군들은 한국군만큼 든든한 동료는 없었죠. 한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서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게 받았던 도움을 되갚고자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대가로 요구했던 요구 조건도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유지해 줄 것을 원했으며 파병에 대한 모든 자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했고 한국은 전투부대를 파병하기에 앞서 기술 공병대로 편성되어 있는 지원부대를 파병하기에 이릅니다. 이 부대는 흔히 비둘기 부대라고 불렸는데요. 주로 복구사업과 의료지원 그리고 내란방지 등이 목표였습니다. 이후 맹호부대가 전투부대로서 파병이 되었고 뒤이어 청룡부대도 투입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가장 큰 규모로 파병이 된 부대는 바로 백마부대로 충원된 인원은 약 2만 5천 명에 달했고 이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약 5만 명의 군인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한국군의 첫 국제적 군활동이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파병될 병사를 뽑는 기준은 실제로 굉장히 엄격했고 당시 최고의 능력을 갖춘 군인들만이 파병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부대는 베트남 전쟁터를 누비는 최고의 부대가 되었죠. 한국 전쟁에서 경험을 갈고 닦은 훌륭한 지휘관들의 지도에 대하여 당시같이 전장을 누비던 미군 병사와 장교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 한국전쟁을 치룰 때 한국군은 그저 미군에게 의존하고 배우는데 급급했는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입니다. 전투나 수색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작전 시에도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정 지역을 조사하고 떠날 때면 돌 하나조차 건드리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적의 위치가 발각이 되면 한국군은 천천히 둘러싸고 포위에 들어가 적군에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적군과 싸워 노획한 무기나 문자의 수는 미군의 활약을 상회했으며 반대로 한국군의 사상자는 평균을 한참 밑도는 통계치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작전 중 한국군 한 명이 다수의 적군을 상대하는 일은 특별한 일도 아니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국군의 활약들로 20년 전 일방적인 도움을 주던 미군은 어느새 작전 수행 시 한국군에게 의존하고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베트남 전쟁에서도 변수가 발생합니다. 베트남군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 야간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박격포 공격과 함께 풀숲에서 은밀히 공격해왔고 실제로 많은 동맹군이 고전하였으나 한국군도 이에 반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우거진 풀숲과 야간 지형에 고전하긴 했지만 한 전투에서 2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베트남 군과는 달리 한국군의 피해는 16명으로 적었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한국군은 많은 훈장을 수여받았고 부대 전체가 2급 특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훌륭했던 한국군의 활약을 정리한 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영상에 대한 해외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치열했던 역사를 사람들이 역사책을 통해 접하지 못하는 건지 속상합니다. 나는 한국군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훌륭하고 놀랍습니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통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한국군과 동맹 관계였던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랑스럽네요. 한국군이 강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은 공산주의를 정말 싫어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역사에 대한 존중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한국군을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동물의 왕 사자만큼이나 한국군은 그 전쟁에서 왕이었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도 베트남 전쟁에서 복무했는데 아버지는 한국의 해병대를 미쳤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군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국군에 대한 해외 커뮤니티 회원들의 댓글 의견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해드리는 세상만사에서는 이 시간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자분들은 한국 군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